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 코트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시장이 그렇게 뭐 녹록지 않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들이 뭐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아마 그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당분간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4월 이후에 한번 보고 실적 페이스들이 기본적인 페이스를 깔아주냐 못 깔아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 더 이 박스권을 돌파하냐 못하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항상 꼬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수 주체가 누구냐, 이번 주도 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는 시장의 모습, 그것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집중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국 시장은 달라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우리나라거든요. 제조업 중시나 물건을 사와서 만들어서 파는 나라이고, 미국 중은 소비하는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 보기에는 좀 다른 지금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긴축에 대한 우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실적이에요. 그래서 4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판단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보면 대외적인 악재와 그 다음에 국내적인 악재, 그 다음에 국내적인 모멘텀, 그 해외적인 대내외적인 호재, 이게 믹싱이 돼서 주가에 힘을 받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식은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면 8년 동안 2012년부터 2020년 동안 8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았던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을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흘러오는 시간의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갔던 기억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라고 강연회 때 통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뭐냐면 주식은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저점이다, 아니면 뭐 여기가 막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히 시그널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레벨업보다는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그 레벨단의 그 강도를, 하단의 강도를 단단히 만드는 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있는 종목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소통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종목이 많다는 거죠. 거의 우리 그 강연을 통해서 본 결과 최소 종목이 한 20개, 많게는 뭐 100개, 뭐 70개, 60개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종목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잡는 게 낫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가장 많이 현 선물을 강하게 들어오는 그 시그널을 잡고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이런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023772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1시간은 저랑 그 스터디 상담 공부할 수 있고 그 포인트를 잡는 그런 상담이라면요, 이분은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요, 전화 주셨을까요? 대동요. 대동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4,300원에 20%.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지난해 실적도 최고 실적이었고.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3주 전인가 상담을 한번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4,000원 되면은 한번 전화 더 달라고 하셨어요. 전화 네. 드려요. 이제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 네. 그때 11,500원이었는데, 네. 투매를 해서, 네. 좀 10% 정도 했다가, 네. 14,900원에 네. 제가 10%를 판매를, 매도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예. 여기 그래서 좀 지금 남아있는 자리. 예, 남아있는 것도 여기 아직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동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건 실적, 그죠? 실적 좋았고, 예. 두 번째,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올라간 이유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왜 올라갔을까? 실적 좋은 건 다 알아요.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 그냥 뭐 돈을 잘 벌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주가가 돈을 잘 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이며 어떻게 해서 왜 올라왔을까 보면 요즘 최근에 곡물값의 급등에 따라서 농기계 관련주들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곡물, 농기계, 그다음 육계, 수산주 막 이런 게 다 움직였잖아요. 예. 그 맥락이에요. 여기 이 기업은 농기계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최근에 확 올랐어요. 왜 그러면 곡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끝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끝나진 않을 거예요. 좀 더 갈 수 있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고가라 그래, 고가. 고가 매매. 그러니까 이 축을 세워놓고 봉을 잡아놓고 여기 보면 지지 라인 있잖아요. 여기 빨간 선 있죠, 여기. TV 보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빨간 선이 하나 보이세요? 여기 빨간 선? 여기 예, 보이죠? 예. 요거를 잡고 있죠. 꼬랑지 이렇게 꼬리라 그래요. 여기 잡고 이렇게 꼬리가 들어왔다는 건 요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밀렸으면 더 밀렸을 건데 한 번 더 위쪽 파동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가면 비중 좀 줄이고 나머지 좀 홀딩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15,000원, 15,500원 위에서 한번 좀 10% 좀 덜어내고 나머지 10%는 좀 홀딩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농기계 그다음에 곡물 이쪽에 좀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조금 줄이고 그 나머지는 홀딩해서 갖고 해보세요. 신고가라 넘어가면 자주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 500원 넘어가면 10% 매도, 그 나머지 10%는 홀딩.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멘토님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종목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포스코 홀딩스 아, 35만 원에 2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산 게 한 네. 7년 됐어요. 제일 고점에 41만 3,500원에 사가지고 네네. 그 작년인가 네. 기회가 한번 왔는데도 네. 그때 또 못 팔아가지고 지금 물타기 해서 이 정도예요. 그러셨어요? 네, 이 여유는 되시죠? 예, 예.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 제가 볼 때는 그 다운 사이클이고 업 사이클, 대형주로 볼 때는 실적도 네. 중요하지만 가격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예. 들어서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간을 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 사이클이 어떻게 도냐에 따라서 내 위치, 내 가격이 산 가격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다운 사이클이 될 수 있고 업 사이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는 그 가격은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아, 떨어졌지만 떨어지니까 뭐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체적 흐름을 보면 네. 여기 보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월봉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 3번, 4번.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이 어디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기 이쪽 4번 자리잖아요. 그죠? 아, 네. 가격은 위치는 비싼 건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뭐 잘 갔을 때는 60만 원까지 올라갔고 4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밀렸지만 뭐 이 종목만 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밀렸어요. 근데 올해는 포스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쪽은 레벨 단이 남아 있거든 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주면 수익은 날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아, 네. 조금만 더 그냥 여유 되시면 굳이 이 종목 저 종목 사지 말고요. 이 종목 쭉 들고 갔다가 38만 원 정도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지금 제가 수급을 보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는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 사요. 지금 제가 수급을 보지 않았거든요. 아마 살 거예요, 아마. 네. 외국인들과 기관이 한번 사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거 봐봐요. 기관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네. 예, 지금 제가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잠깐만요. 예, 여기는 외국인들이 잘 자꾸 사는 이유는 뭐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이렇게. 기관 빨간 거 많이 들어오죠. 최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 위치가 싸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매집이 쿵쿵쿵쿵 들어오잖아. 빨간 거대로. 빨간 게 기관이거든요.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고. 이건 뭐냐면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운 사이클보다 업 사이클이니까 시간을 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힘 좀 내보세요. 그 38만 원까지 홀딩. 거기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초록색이요. 네. 3,850원에 10%인데요. 네네. 네, 지난달에 네. 10월 10일날 상담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3,000원 되면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근접돼 왔는데 네네. 목요일 날 조금 올라오다 어제 조금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상담을 해보려고요. 어떻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네네. 이거 볼 줄 아세요 혹시요? 잘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그냥?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산 이유는 있으세요 혹시요? 아니 지난 가을에요. 네. 하도 이제 트립이 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넣은 것 같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예. 그때는 막 뭐에 홀렸는지 그냥 막 좋다고 하니까 그냥 예. 그래서 사왔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밀렸어요. 그러셨구나. 지금은 주식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이? 얼마 안 돼요. 그래요? 그 한 2, 3년 되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됐어요? 네, 예.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에 했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예, 힘들어. 이거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정리해야 그만하셔도 그만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절대 그만두지 않으세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건 어떨까요? 좀 그래야 심리적으로 예. 예. 그래서 멘트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예. 지나고 보니까 진짜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도 최소한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숫자는 알아야 우리가 더하기 빼고 연산을 할 수 있듯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거 방법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방법들이 모르거든요. 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막막하잖아. 이거 빨간 거 파란 봉 있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실적 좋은 거 사면 안 올라가고 또 기술적 뭐 분석을 해도 안 올라가고 막 잘 안 되고 막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서 이 고통을 겪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알면 이 종목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이런 종목은 그 테마로 움직여요. 그 초록빛 미디어는 엔터 쪽이잖아요. 네네. 엔터 쪽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즐거울 때 좋아하는 것들 엔터예요. 막 놀자주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행 가고 영화 보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 타고 막 이런 것들 엔터주라고 하는데 이거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못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주들은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좋은 호재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000원부터 쭉 빠졌잖아요. 네네. 빠질 때 가격을 막 눌렀잖아요. 그죠? 네. 막 가격이 빠지면 겁나죠. 겁나더라고요. 예, 겁나죠. 막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개도 무섭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시세를 빠지는 거는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밑에 거래 있죠. 거래. 여기 한 개도 안 무서워요. 왜 그러면 이 거래 있죠. 이렇게 거래가 어때요? 완전 거래가 없죠. 여기 밑에 보면 거래가 없죠. 여기 네.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죠.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거래가 꽉 잡혀 있죠. 예. 그럼 여기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 올라왔죠. 네. 그죠? 여기 거래가 폭발하면서 거래가 올라왔죠.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거래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 거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 네, 안 나와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세력이에요, 이들이. 이게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고 이 주가를 거래를 많이 만들었던 그 주체적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 그럼 뭐냐 누른다 그래요. 그냥 냅둬 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들 막 겁나서 종목을 던질 때 그때 밑에서 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만 팔았어요, 이게? 개인만 판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돈이 많아요, 없어요? 많겠죠.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밑에서 또 거래가 뚝 들어왔죠, 여기. 예. 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단가를 낮춘 거예요. 또 더 한 거야. 이해됐으니까 이게 주가가 빠질 때는 시세가 빠져서 겁먹을 필요 없고 거래가 빠지는 게 무서워요. 이 거래가 만약에 막 빠지면서 막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손절해야 돼. 왜 그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이 또 들어와야 하잖아. 맞지 않아요? 그래야 올라가지 않아요? 네네. 그 우리 시청자님이 산다고 이거 올라가 안 올라가요? 지금은 안 올라가요. 시청자님 막 몇 주 산다고 이게 올라가 안 올라가? 세력들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종목 살아 있어요. 갖고 있으면 손해 안 봐요. 네. 얼마까지요? 3,500원, 얼마까지? 4,000원 사이. 예. 예, 조만간에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 다시 추가 매수 하면 안 되고요. 혼나요. 이렇게 해초리 맞아야 돼.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예.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예. 그 돈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주식을 좀 배우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더 샀다가 더 떨어지면 또 막 심리적으로 압박이 올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내가 좀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연습을 했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 10주 사가지고 연습하는 거 어때요? 예. 그래도 되지 않아요? 연습한 다음에 내 거가 나 이해를 했어. 내가 지금 이길 수 있어. 그때 조금 더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요. 예, 그게 왜 사람이 쉽지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이 네. 쉽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공부했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이걸 봤잖아요.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 10주 갖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스트 하다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내가 보는 방법들이 생기면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또 늘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론은 내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 네. 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금 하는 방법들이 몰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두에도 요즘은 공부하려고 많이 챙겨 봅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럼 50% 승산한 거예요. 이긴 거야.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뭔가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멘토님 유튜브는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거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네. 공부 열심히 해서 예. 그리고 여기 이게 트롯백 미디어가 네. 저기 5월 2일에서 24일 뭐 주식 병합 한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거래가 터지잖아요. 막 거래가 막 움직이고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 네. 뉴스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근데 그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거래가 없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 네, 아무런 안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네. 이슈 뉴스가 나왔을 때 막 거래가 막 위든 아래든 막 움직이는 것들은 그 이슈가 주가에 묻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악재들이 호재와 악재가 지금 묻었냐 안 묻었냐 아예 안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건강하시고 3,500원, 4,580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대표님, 있고? 네.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 사셨어요? 네.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죠? 제약바이오 그러게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900원에요. 네. 40%예요. 잘 사셨는데? 잘 샀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네. 올라갔다가 또 쭉 빠졌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또 10,000원 되니까 또 올라오고. 거의 바닥 라인이니까, 지지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여요. 다른 네. 거 하나 뭐 돈을 잘 벌어? 아니에요. 그 미래의 그 돈 완전 적자죠. 제약바이오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이 제약바이오는 꿈을 바라보는 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꿈. 우리 화이자하고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에 만든 화이자가 떼돈 돈방석을 본 거 아시죠? 네. 그렇듯이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나. 이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 모멘텀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이 업종이라 그래요. 업종.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고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악재가 많잖아요, 그죠? 뭐 네. 셀트리온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네, 악재들이 네.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가 지금 다운이 돼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다운. 근데 결국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제가 네. 올해만 주식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주식하고 내후년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이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치료제다라는 걸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또 이런 바이러스가 또 나오게 되면 이 업종이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본다면 어떤 업종이 되게 큰가라고 봤을 때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가장 본 게 바이러스, 그죠? 그다음에 네. 원자재 값, 그다음에 먹거리, 네. 곡물값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 반도체, 뭐 이런 게 이제 그려지잖아요. 네. 그 안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안 좋아요. 왜 그러면 수급이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좀 네. 중간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이라면 더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가는 거는 11,000원은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11,000원 딱 왔다라고 해서 아 나 싫어 그럼 팔으면 돼요. 팔으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봐서 나 기다리기 네. 힘들고 내가 지치고 이거 막 답답해라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그것도 병나세요. 끊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좋아하면서 한 내년 뭐 올 하반기까지 들고 가세요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는데 그 시간 동안 지킬 수 있냐, 버틸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는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시청자님이 선택할 목이니까. 근데 이게 나는 빨리 가는 걸 좋아해라고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 많이 올라갔었어요라고 했는데 못 팔았어요라는 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뒷속에는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을. 그러니까 딱 수익 나면 파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면 좀 나을까요? 저는 그래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버릴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예. 굳이 뭐 요 자리에서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 정도면 사도 손해를 안 보겠다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내가 무슨 상가를 살 때도 내가 땅을 살 때도 볼 때 야 지금 사면 손해는 아닐 거야라는 가격이 있죠. 네네. 있지 않나? 이것도 좀 가격이 있잖아. 아까 우리 시청자님 네. 얘기하신 게 10,000원 되면 올라가고 10,000원 되면 올라가고 네, 10,000원 네. 되면 올라가고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네. 거기가 저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들어오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언저리는 굳이 지금 팔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얼른 팔고 나오고 내가 단기적으로 볼 거다 그러면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나 조금 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2년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을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만 이쪽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11,000원까지 11,000원 위로 팔아요. 팔 수 있어요. 11,500원? 요 위까지 올라와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라 해서 좀 밀렸다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팔고 아니면 나 좀 들고 갈 거야 라고 하면 좀 들고 가면 돼요. 한 몇 개월 더 들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제약바이오 좋아하진 않아요. 이 섹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정말 웃음을 많이 웃었던 업종도 제약바이오고 되게 네. 웃게 만들었던 게 제약바이오, 되게 많이 울게 만든 것도 제약바이오예요. 맞습니다. 엄청 많은 시세를 내가지고 막 개인들 진짜 여기 막 제약바이오 막 이게 열광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가 네. 지금은 되게 많이 울잖아요. 네. 울고 웃고 이 종목이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힘든다는 거 우는 사람 있고 웃는다. 평평하게 주가는 평평하게 우상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처럼. 네. 그게 맨날 크게 우는 사람 없잖아. 삼성전자 크게 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크게 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11,500원, 12,000원 그때 오면 파시기 바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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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네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그 SK 아이테크놀로지고요. 네. 그 16만 7천 20%입니다. 16만? 예. 좀 힘드시겠다, 그죠? 작년에 사가지고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샀는데 예. 그렇게 또 막 떨어져 버리네요. 그렇구나. 주식이라는 게 그 사이클 잘못하면 많이 떨어져요. 예.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대형주는 더 힘들어요, 원래. 떨어질 때 추세를 만들면 계속 배터리 관련주들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네. 많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의 급등에 따른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매도 외국인들이 러시아가 터지면서 가장 많이 공매도를 친 게 어느 종목인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외국인들 공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모르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를 많이 쳤었어요. 그쪽이 공매도 숏을 많이 쳤거든요. 롱과 숏이 있거든요. 숏을 많이 쳤어요. 안 좋다는 얘기야. 근데 최근에 바닥 잡고 올라오잖아. 그건 저가 매수. 기술적 반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싸니까 산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그 추세를 돌려서 막 쭉 끌고 가기보다는 싸니까 산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요것도 지금 싸요, 안 싸요? 이 가격이? SK 그거요. 이제 갖고 계신 거. 갖고 가신 아이테크놀로지.
지금은 좀 싼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싸다 비싸다 되게 어렵죠. 어떻게 판단을 할까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알 수가 없대. 알 수가 없다. 제가 가르쳐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수학 공식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공식이 답이 없어요, 주식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보면서 우리 가격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래프라 그래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동안 이 회사가 좋았을 때 최고가, 그럼 최고 안 좋았을 때 최저가를 가르쳐 줘요. 최고 올랐을 때 가장 돈을 잘 벌었을 때 가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가격,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가장 안 좋았을 때 가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그래프거든요. 그죠? 네네. 그걸 우리가 이 단순하게 보여요. 다른 거 보면 복잡해요. 뭐 이 회사가 실적이 많으니까 이쪽에 그 아웃풋이 뭐 아니 이 종목은 뭐 17만 원이 적정가다. 이건 안 맞아요. 매일 변하니까. 근데 이거 보면 이거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얼마예요? 여기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예. 24만 원인가. 잘하시네. 예, 잘하네. 예, 잘하네. 24만 원. 최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만 5천 원. 그죠. 근데 10만 5천이. 네, 지금 네. 가격 얼마예요? 13만 원이죠. 네네. 싸요, 비싸요? 최고가보다는 싸고요. 그렇죠. 최저가보다 올라왔고. 최저가보다는 조금 올라갔고. 그러면 중간값이잖아요. 중간 마지노선. 합의를 네네. 어디서 봐요? 합의를 한번 생각해봐요. 합의를 언제 봐? 너가 100원이면 이 사람은 50원이다? 그럼 75원에 합의 보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고점과 저점에 중간값 위를 딱 그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밑에 있으면 싸고 위에 있으면 비싼 거예요. 내가 사는 포인트에서. 근데 지금 가격은 싸도 손해를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보면 사지를 못하고 팔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 이 다음에 업황 가격 이론이 형성이 돼요. 위쪽에서 많이 떨어지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100원짜리 집이 50원 떨어졌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50원의 텀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이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손해는 뭐 크게 보진 않겠구나. 이 중간값이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밀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막 사요. 반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50%예요. 50%.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졌냐. 그래서 50% 밑에 떨어지면 60%에서 매수해요. 언더퍼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점 주식을 살 때는 최고가 대비 얘가 40%에서 60% 사이 떨어지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에요. 그때 싼 거잖아요. 그죠?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가격에 50%가 빠졌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사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네.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다 좋잖아. 막 뭐 TV를 틀어도 좋다 그러고 리포트를 써도 좋다 그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들은 팔아야 되니까 좋다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 개인들은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대형주 고점에 물려 있는 건 누구예요? 개인들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걸 모르니까 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럼 뭐 비싸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사세요? 안 사죠. 안 사죠. 그럼 떨어지면 이거 좀 가격이 싸다. 왜 그러면 그동안의 가격들을 알면 지금 사고. 이게 가장 중요해. 그게 가격 이론이라 가격 이론.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대형 이론 가격 이론대로 움직여요. 외국인들도 너무 이 가격이랑 이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구조라고 엄청 큰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사이클을 타요. 안 좋다가도 좋아지고 좋았다가 안 좋다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 때가 가장 포인트라고 매니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17만 원까지는 들어올 거예요. 갖고 있으면 손해 안 봐요. 딱 중간이잖아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환영할 만한 그 구간인가요, 그럼? 딱 봐봐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봐봐요. 종목이 막 급등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급락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내일 급등할 수가 이 종목이에요. 그죠? 맞죠?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측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다 맞히면 좋은데 그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 예측을 할 뿐이야.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대형주는 뭘로 보냐면 추가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동네의 집값 분위기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산다고 이 집만 뭐 떨어져 있다고 사면 그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전체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그렇죠. 마켓이라 그래. 시장이라 그래요.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그닥 좋진 않죠. 근데 굳이 좋지 않은데 지금 살 이유가 있나요? 또 그렇군요. 네, 대형주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덩치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마켓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에서는 안 사면 본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현금 있으면 내가 또 다음에 시장이 막 좋아질 때 사도 되는 거잖아요. 예.
굳이 네.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이 시장이 안만이 좋아. 삼성전자 막 안 올라가잖아요. 실적 뽑고 막 예. 앞으로 떨어지나 계속 떨어지나 왜 떨어져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외국이 안 사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이 종목을 딱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어요. 네. 단순한 논리대로 올라올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체 시장을 보고 종목을 매수해야 돼.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운전할 때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잖아요. 좌우 뒤 그렇죠. 전후방 다 보죠. 근데 내 종목만 보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야 안 나요? 맞죠. 날 수 있죠. 확률이. 왜 그러면 네. 좌우도 봐야 네. 되고 우도 봐야 되고 전방 후방을 다 봐야 되는데 내 것만 네, 보고 네. 있으니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네, 흐름을 네. 봤을 때 야 지금은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중에 추가하면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아니면 계속 물타기예요. 가격이 떨어지자마자 막 돈을 갖고 와가지고 계속 산다니까요. 우리 시청자님이 100원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1년 지나면 10,000원 돼 있고 막 1,00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많이 늘지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돈이? 안 늦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아, 늘었죠. 예. 더 늘어요, 나중에 네. 되면. 그러니까 하지 마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시장이 좋아질 때 그때 그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네. 시장이 빠지면 떨어져요. 삼성전자처럼 막 빠져버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마켓을 보고 대형주 같은 경우 코스닥은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서 추가 매수 욕심이 있겠지만 그거는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이 종목을 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이 종목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네, 예, 다 사지 마세요. 7만 원 정도. 그때 팔면 7만 원 돼요. 되면 팔면 그때 돼요. 매도를 하고. 네. 예, 왜 그러냐면 손해 났을 때 손해 났던 종목이 원가 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거야.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 내가 시간을 네. 투자했는데 아, 이거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내 본전 왔어. 아싸 파는 사람 있고 야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 주식을 잘못 샀어요. 그 자리에 샀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오면 또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내 돈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 예. 벌라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 꼭 속색이에요. 왜 그러면 그 자리가 올라가려고 샀는데 떨어지는 자리는 누군가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왔어. 그럼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되면 딱 파는 거예요. 손해 없이. 네. 알겠죠? 그러다 보면 계좌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자, 오늘 일주일에 2번씩 하죠. 수요일하고 토요일 안 하는데요. 수요일은 뭐 기본적인 분석, 주식을 보는 눈, 그다음에 테크니컬 부분을 소통을 한다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리적인, 그다음에 철학, 인문학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심리 쪽을 많이 소통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밤 8시에 유튜브에서 강연회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뿅뿅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가 제가 뿅뿅 올라갈 겁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고 하냐요. 추세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하고 추세거든요.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이 방향대로 계속 올라가요. 근데 한번 방향을 꺾어버리면 그 방향대로 또 계속 그 방향을 가거든요. 이게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합지수 추세가 지금 어디냐라고 보면 박스권이에요. 이제 저점은 이제 거의 이 언저리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시간에 대한 횡보 구간이 필요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우리나라 횡보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은 강력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 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땐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라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에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석유. 한국석유 사셨어요? 네, 22,250원에 20% 샀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이익 실현해가지고 좀 관심을 두고 네. 봤던 종목인데 네. 제가 엊그저께 샀어요 이걸. 네.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뭐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종목 잘못 들어갔나 해가지고 또 월요일날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 이 종목은 빨라요, 느려요? 네, 빠릅니다. 빠르죠.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 달리기 잘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육상 선수하고 선생님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100m 달리기는 육상 선수가 이기잖아요. 네, 예. 이 종목에는 그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면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내가 그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잘하려면 그들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나랑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맞은다면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차트가 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매매거든요. 이쪽은 뭐 러시아 쪽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였던 게 한국석유, 뭐 GSE, 막 가스 관련주, 막 석유 관련주, 곡물 가격 다 이쪽에 지금 돈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테마로 이슈로 움직이는 거예요. 테마라고 하잖아요, 특히. 그죠? 네. 테마로 돈이 막 갑자기 들었다 나갔다. 이 종목은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이거 누른 거라고 해야 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종목은. 그리고 혹시 전업하세요? 선생님이? 네. 전업해요? 전업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보세요, 이거? 예, 전업은 아닌데 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 이거는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종목이에요. 예. 그 월요일에 반등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 종목은. 그렇습니까? 네, 밀렸다가도 한 번 더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분산이라 그래요. 이런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이 회사의 실적 의미 없어요. 이 세력의 움직임은 거래를 얘기하거든요. 거래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갔을 때 빨리 팔아야 돼. 왜 그러냐면 신용이 많아요. 신용이 한 8.5%잖아요. 네. 많다는 얘기예요. 신용이 많다는 건 이게 개인들이 막 그 돈을 빌려가지고 막 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한번 튀어 올라오는데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손해는 안 보고 그럽니까? 예, 손해는 안 보고. 왜 이 손해 볼 자리는 아니에요. 밀리더라도 한 번 더 올라와요. 밑에 이평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인데 이거 3호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3호 조정. 3호 조정, 5호 조정 있어요. 예. 예, 약간 밀릴 때 좀 더 사도 되겠습니까? 이걸 왜 자꾸 여기다 이거 달리기 잘할 수 있어요? 예, 결국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져요. 그러니까 이긴다. 내가 들어가서 잠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 계좌에 빨간불이 찍히더라도 팔지 못해가지고 손해 본다니까요. 이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빨리 스피드하게 팔 수 있느냐. 이게 조건이거든. 하루에 5% 6%씩 빠지거든요. 많이 빠질 때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지냐면 변동성이 엄청 커요. 12% 막 10%씩 빠져버리거든요. 버틸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버틸 수 있으면 하면 돼. 아니 화끈하게 해야 그냥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100% 사면 어때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돼요. 이 종목은 내가 안다 해야지. 왜? 아니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내가 대응을 잘하냐 못하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 살아있어 한 번 더 오히려 쳐요. 한번 탁 칠 때 딱 팔고 나와야 돼. 이거 왜 그러면 신용 물량이 많고 이 세력도 있잖아요. 메이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막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은 세력이 작아요. 큰 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시가총액 조그만 거 가지고 사죠. 외국인들 막 LG노텍 사는 거 봤죠. LG노텍 엄청 많이 사버리잖아요. 큰 돈이 들어온 거 이런 건 조그만 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확 치고 올라갈 때 팔고 나와야 돼. 왜 그러면 변동성이 크니까 상한가도 들어가잖아요. 이 종목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탁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아직 살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좋은 거 사셨는데. 네. 17,950원에 네. 65%입니다. 어떤 게 걱정되세요?
안 얼마 움직여서 정도까지 예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 돼 이거는. 그래요? 네, 밀리더라도 가져가야 돼.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 마이크로는 어느 업종에 속해 있어요? 이거 어느 반도체. 종목인지 아세요? 반도체. 네네 반도체. 이 반도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네네네. 근데 네. 왜 안 올라가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가요. 그거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쁜 건가요? 그냥 올라가면 무조건 좋고 떨어지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맞잖아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네. 왜 좋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시장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여기 옆으로 계속 행보하잖아요. 네, 이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빠졌으면 벌써 빠졌겠죠, 다른 종목처럼, 그죠? 네네네. 그죠? 맞죠? 다른 종목처럼 막 이렇게 빠졌을 건데 빠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이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시장 분위기만 좋으면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누군가 잡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행보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응집한다 그래요. 응축한다 그래요. 응축해서 폭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그냥 끌고 가면 돼요. 굳이 팔 필요 없어. 근데 안 가서 네. 문제는 거잖아요. 네네. 혹시 선생님한테 내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는 막 팍팍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옆으로 쫙 행보하는 게 좋아요? 막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막 급등하는 거, 막 이렇게 한일 사료 같은 거 이런 거 좋죠. 봐봐요. 네. 막 네. 한일 사료 막 이런 거 막 급등하는 거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점상 나오고 막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좋아요? 그죠? 내 것도 이렇게 되고 싶죠. 네. 이거는 또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랩도 보시면 빨리 올라간 거는 빨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가 오르막길 막 가풀하게 이렇게 각도 세운 것들은 떨어질 때 어때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그거를 버틸 수 없어서 안 좋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행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쫙 행보한다는 네. 거는 에너지 응축이라 그래서 시장이 반짝 좋으면 계속 가서 움직여요. 이거 봐봐요. 이거. 움직이는 거 봐봐. 이게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2,000원부터 지금 2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대개 어떻게 올라가요? 네. 완만하게 곡선 타고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네네. 한 번에 이렇게 빵빵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더딘다 생각해도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아요. 다른 건 빠져서 고민인데 지금은 안 빠지잖아. 선생님 거는 옆에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 떨어지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선생님 종목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 네. 근데 이거 버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그냥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나쁘지 않아, 이 종목. 하나만큼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 응축이다. 이쪽에서 행보하도 이쪽으로 많이 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갖고 있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다고 팔지 말고요. 조금 더 갖고 네. 있어봐요. 이 종목 21,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비중도 높잖아요. 네네 많습니다. 네, 더 갖고 와세요. 21,000원 넘어가고 위로 또 열려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알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알서포터요. 알서포트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8,500원에 30%. 좀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아유,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알죠? 예, 예. 원격질, 재택근무. 재택근무 관련주라 이 테마로 많이 움직여서 시세를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3,000원부터 우리가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땐 그 재택근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어때요? 코로나가 어때요? 많기는 많은데. 많긴데 사람들의 인식이 옛날하고는 다르죠. 예, 예.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뭐 확진자는 많이 늘어나도 우리가 그 인식이 조금 있으면 이제 마스크 벗을 때 되겠구나. 미국, 유럽 같은 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다시 바깥 생활을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예, 예. 그러긴 한데.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그런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죠. 예.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파는 게 좋을까요? 안 파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좋은데요. 왜 팔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아니, 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거는 지금 네. 얘기한 거는 그 이 흐름인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흐름, 네. 이 종목이 빠졌던 이유라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없다 그러면 팔면 되고 있다 그러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돈을 벌어. 실적이 돼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실적이 된다고요. 돈을 벌어요.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럼 최소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냥 굳이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파냐라고 했을 때 굳이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사봤자 또 손해봐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요. 예,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돈을 벌어. 결국은 돈 버는 회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올라왔던 거는 버블이 생겨서 그래. 버블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막 이거 막 무조건 올라가요 막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 거품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빠졌어요 이제. 그러면 뭘로 움직이냐? 이 회의 기본적인 펀드멘탈. 돈을 버냐 못 버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회사는 돈을 벌어요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까지 올라와. 그래서 나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 손절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손절했다고 치자. 그러면 월요일에 종목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무조건 사요. 근데 시장이 녹록해요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면 팔으라 했는데 또 사는 거에서 또 손해보면 우리 시청자님은 어떡해? 더 손해보죠. 더 손해보죠. 그럼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지금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팔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나는 편하자고 하면 그냥 팔으라고 그런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 시점에서 내가 이거 지금 8,500원에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나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니까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실적이 되는구나. 그럼 갖고 있는 게 낫겠구나. 왜? 굳이 시장이 좋으면 팔아서 다른 거에서 수익 내면 되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굳이 이걸 팔아서 손해날 이유가 없다.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손해 안 보고 나와야지. 주식은 손해 내고 팔지 말라 그랬어. 왜 그러면 이 회사는 돈을 벌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팔아야지. 이거 안 되겠다. 팔아버려야지. 근데 지금은 이 회사 돈도 잘 벌고 모멘텀도 있어. 이번에 코로나의 영향이 바로 놓여진 게 재택근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산이 될 거라고 좀 나중에 봐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그 사무실 공실들 많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면 이제 기업 문화 자체가 이제 재택근무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기업들이 더 커질 수가 있는 모멘텀이 있어. 그러니까 팔지 마요. 목표가를 그래요? 네? 얼마? 목표가를 9,000원. 9,000원. 9,000원에서 9,500원까지 와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와요. 그러니까 굳이 팔지 말고 좀 시간을 두자. 그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힘내고요. 답답하면 전화 주세요. 8,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목표가는 9,000원에서 10,000원 잡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이 벌써 빨리 갔네요. 1부는 스터디 상담이라 좀 시장을 좀 보는 눈과 믹싱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부 쪽은 좀 스피드하게 상담할 거니 10분 후에 차 한 잔 드시고 채널 고정하고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